네, 안녕하세요.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서울 모빌리티 쇼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 안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사진으로만 공개되었던 코나 EV입니다. 코나는 애초에 전기차로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 디자인 자체도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한 디자인으로 전기차를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가솔린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패밀리 룩이죠. 이것만 보면 이제 딱 현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미스 호라이즌 일자 램프가 딱 형상되어 있고, 다른 코나와 다르게 이제 또 픽셀 램프로 되어 있어요. 이 픽셀 램프만 보면 이제 그냥 딱 현대 전기차다 라는 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면 너무너무 매끈하게 잘 빠져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거슬리죠? 이 매끈한 라인에 이거를 굳이 왜 여기다가 만들었을까요? 충전구는 제발 좀 뒤에다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충전구는 앞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주차할 때는 전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충전구를 그러면 뒤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앞에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왜 이거를 앞에다만 만들어 놓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충전구 때문에 디자인에 약간 좀 오류인 것 같아요. 허점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코나 디자인은 일단 굉장히 이 매끈한 라인이 장점이에요. 코나는 이 전기차 버전이 있고 가솔린 버전이 있고 또 코나 N라인이 있어요. N라인은 이 차량보다 조금 더 과격한 모습이고 조금 더 영한 모습인데, 오히려 저는 코나가 이 N라인처럼 우락부락 과격한 모습보다는 이런 매끈한 수려한 라인이 훨씬 더 이 차량과 어울리는 것 같고, 전세대 코나는 살짝 좀 저렴해 보이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코나로 오면서부터는 물론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차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소나타에 버튼식 기어노브가 사라지고 이 컬럼식 기어노브가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버튼식 기어노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실용성도 떨어지고. 이제 드디어 현대가 조금 더 고객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요즘 현대차에서 나오는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핸들도 그랜저와 코나 핸들과 비슷한 스티어링 휠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지문 인식 버튼이 왜 왼쪽에 있을까요? 뭐 마세라티나 포르쉐처럼 고성능 N라인이라서 왼쪽에 달려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또 일반 소나타를 타도 이게 왼쪽에 달려있거든요. EV9처럼 좀 더 편한 위치에 지문 인식까지 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아쉽습니다. 드디어 소나타가 젊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소나타는 굉장히 아빠차 아니면 택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너무나 이제 젊어졌고 너무나 멋진 차가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과감한 라인들이 들어가면서 요즘 현대차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 들어가면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에 이런 과격한 선들을 두면서 훨씬 더 차량이 스포티해 보이고 영해 보이는 훨씬 더 멋진 차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차량을 대각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 현대가 요즘 추구하고 있는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랑 굉장히 흡사해요.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또 다른 차로, 소나타로 보이지만, 이 끝쪽, 본넷 끝쪽 라인까지만 딱 보면 그랜저와 너무 흡사한데 이런 느낌이 있고, 이 일자 라이트 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둠으로써 차량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없고 그냥 라이트가 이 검정색 블랙 하이그로시에 붙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심심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이 붙으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소나타 N라인인데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디퓨저도 있고 머플러도 4발로 형성되어 있는데 글쎄요, 물론 멋지긴 한데 소나타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N라인이라면 일반 모델보다는 분명히 고성능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아반떼 N처럼 배기 사운드를 많이 내는 차량이거나 과한 고출력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포티성을 강조한 건 룩으로서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나타에는 좀 과한 머플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존에 소나타든 아반떼든 현대에는 N라인이 존재했었습니다. N라인이 기본 모델보다 스포티하고 영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소나타부터는 굳이 N라인이 아니어도 일반 모델도 훨씬 더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나타 디자인은 N라인처럼 저런 과격한 디자인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수려하고 고급스러운 이 모습이 이번 소나타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옆모습을 보면 기존 소나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모습은 똑같은데 앞모습, 뒷모습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차로 보이고, 사실 전세대 소나타가 디자인이 좀 많은 악평을 받았잖아요. 이번 소나타는
글쎄요, 절대 까일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옆모습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옆모습이었나, 이렇게 예쁜 옆모습이었나, 아, 소나타라는 차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인데요, 진짜 이제는 국산차가 웬만한 수입차들 다 때려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이 차를 이길 차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차량은 물론 양산차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판매된다고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 그렇게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양산으로 다 풀어버리면 진짜 람보르기니나 뭐 벤틀리 못지않게 계약이 정말 쇄도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제네시스 여러분, BMW처럼 이 차 저 차 막 다 출시해야 돼요. 진짜 사람들을 안 사고 못 빼기게 진짜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네시스 하면 전방의 그릴,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죠. 크레스트 그릴이 제네시스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인데, 여기는 그 그릴 대신 DRL 헤드라이트로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전면에 보시면 제네시스 로고도 정말 크게 박혀 있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제네시스다. 우리 진짜 고급이다. 안 사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 제발 빨리 출시해서 진짜 이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 꼭 경험해 보고 싶은 차고, 그리고 국산차도 이제 수입차 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입차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완벽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기아 EV9인데요. 디자인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한 형상인데, 이 램프가 하나하나 켜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라이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요즘 전기차 시대에 맞게 이렇게 픽셀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아에서 구독 서비스로 라이트를 하나하나 개인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각 차량마다 다른 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구독 서비스로 바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핸드폰 꾸미기 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 꾸미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차의 느낌보다는 전자제품적인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EV9 일반 모델입니다. K5에서부터 이어진 타이거 마스크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제로 보면 차가 굉장히 거대해요. 그 EV9의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충전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던 주유구 위치에 충전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도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전기차들 보시면 앞쪽에다가 충전구를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 달아놔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차량의 뒷 번호판 플레이트 부분이라고 하죠. 이게 다른 차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차스러운 느낌이 나고 너무나 신기한 형상의 번호판 플레이트 형상입니다. 공조기가 일단 지금 굉장히 신기한 위치에 있어요. 일단 이런 자동차는 처음 보는데, 글쎄요, 이런 게 과연 더 편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일단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에 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여기 버튼들에서 뭐 온도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태 표시창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행을 해보면서 편할지 안 편할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V9의 시트 느낌인데요, 너무너무 편한 착자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EV9은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차량은 뭔가 운전만 하기 위한 시트보다는 집에 있는 리클라이너나 소파와 같은 편안함을 주기 위한 시트로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맞게 이 시트도 운전에 특화된 게 아닌 정말 이 거주성의 특성을 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편안하고, 이 헤드레스트가 진짜 고급 쇼파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앉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EV9은 자율주행이 된다고 기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G90에 레벨 3 자율주행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현대차에서 발표했는데, 막상 이번에 출시하고 나니까 레벨 3는 빠졌었죠. 이 EV9에도 레벨 3가 아닌 2.5 플러스라는 애매한 포지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EV9 공식 영상을 보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벨 3를 못 간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련 법규가 없어서인 것 같고, 또한 레벨 3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거는 2.5 플러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만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레벨 3에서는 자율주행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2.5 플러스라는 걸로 출시를 한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시승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율주행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변경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로고가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 로고는 그냥 기존 KG 그룹에서 모빌리티만 붙인 로고여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워요. 뭔가 새로운 로고, 완전히 뭔가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야 라는 로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KG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붙인 건가? 과연 저게 더 좋을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르노, 삼성이나 현대차나 사실 원래 자동차 빼고도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도 사실 자동차에는 아예 새로운 엠블럼, 새로운 로고들을 써주는데 저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존 KG에서 모빌리티만 붙인 게, 글쎄요,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동차에 집중하느라 로고는 조금 덜 신경 쓴 걸까요? 일단 로고는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차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 네, KG 모빌리티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량은 KR10입니다. 정말 유출 스케치부터 유출 사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모델인데,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예전에 코란도였죠. 많은 사람한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란도인데, 이게 뭐 한국의 찌푸, 한국의 주바겐이라고 불렸던 모델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예상도, 그런 컨셉 예상도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요즘 차들 보면 EV9도 그렇고 다른 차들도 그렇고, 이 모터쇼나 어떤 행사에서 컨셉카를 공개했을 때 예전에는 정말 그냥 미래과학 공상적인 차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차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고, 각 메이커들도 컨셉카가 그냥 정말 컨셉이 아닌,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미리 티저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옆모습을 보면 B필러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B필러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되면서 창문하고 일체형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B필러가 없이 그냥 일체형 창문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프, 콤파스 이런 차들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인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귀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너무나 좋아할 만한 차량일 것 같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니의 유니언잭처럼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K 같아요. 뭐 KR10의 K, 뭐 코란도의 K, 뭐 코리아의 K,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K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색다른 모습이 있는데, 저 코란도 엠블럼 써져 있는 곳이 사실 원래 저런 차량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뭐 V2L을 위한 장비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장비나 긴급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이나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스페어 타이어는 사실 혼자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차를 운용하면서 스페어 타이어를 한 번도 안 쓰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강인한 모습은 유지하면서 더 실용성으로 바뀐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차 같습니다. 아까 KR10 뒷모습을 잘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차량은 KR10은 아니고 F100, 이게 렉스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컨셉카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아까 뒷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는 V2L 혹은 전기 충전기가 생기면서 훨씬 더 실용적으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스페어 타이어보다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이런데 V2L 전기차 충전을 넣어주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차량은 토레스 EVX예요. 토레스가 전기차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건데요. 기존 토레스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무광 컬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침 보이는데 이 그릴, 토레스의 그릴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도 굉장히 전기차스럽게 램프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토레스 보면 그릴이 이렇게 6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표현한 모습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광 컬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굉장히 차량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도시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게 바뀐 것 같습니다. 토레스 디자인이 원래 완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야, KG 모빌리티 디자이너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의 토레스보다 길어졌어요. 예전 티볼리 에어 같은 버전일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그거보단 훨씬 더 세련된 것 같고요. 다른 차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기존 토레스와 많이 바뀌었거든요. 커브드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고, 마치 누가 봐도 실내에서 나는 전기차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쉬운 건, 물론 멋져요. 실내도 멋지고 디자인 다 멋진데 실내가 조금 아쉬운 게, 요즘 전기차들이든 가솔린 차들이든 모든 브랜드들이 다 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 토레스 실내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레스만의 매력이 있는 실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니까 기존 뭐 기아차나 어떤 BMW나 그런 실내랑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고, 저런 우드 트림 색상도 사실 BMW와 좀 많이 흡사해진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따라하려고 시도한 건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타보면 전혀 다른 매력이 있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 유일하게 픽업 트럭을 만들던 브랜드가 쌍용 자동차였어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아무리 좋지만 픽업 트럭은 뭐 봉고 아니면 뭐 포터, 근데 사실 그건 픽업 트럭이라고 하긴 어렵죠. 상용차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토레스 EVT라는 차가 공개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컨셉카고요. 쌍용차의 픽업 트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토레스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일반 토레스, 그 다음에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를 뽑아내고 있는 게 너무나 참신하고 신기하고, 그만큼 토레스가 완벽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픽업 트럭들은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픽업 트럭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없거든요. 이 픽업 트럭을 만드는 업체가. 미국에나 가야 많죠. 스타트업 기업들도 더 많아지고, 이런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리비안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픽업 트럭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KR 모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대차나 기아차 혹은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픽업 트럭을 많이 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컨셉이어서 직접 만져보거나 탈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출시되면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쌍용차가 픽업 트럭을 제일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큰 차입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데요. 보시면 차에 지금 고프로가 달려있어요. 외부 촬영시나 어떤 다이나믹한 영상들을 찍을 때 차에 고프로를 다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건 카메라 회사나 다른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차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사실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쌍용에서 정품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애프터마켓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달 수 있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아예 이런 액티비티, 캠핑,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달리라고 만든 차 같아요. 보시면 애초에 이런 발판 같은 경우도 차들 뒷면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앞에도 발판도 있고 옆쪽에도 보시면 방향 지시등도 있어요. 방향 지시등 옆에 가운데 보면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오프로드나 그런 격렬하게 액티비티하게 달릴 때 또 카메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빨리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 그냥 짐만 실는 픽업 트럭이 아니었어요.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최강인 차 같습니다. 모터쇼 하면, 물론 요즘은 모빌리티 쇼라고 하지만 사실 모터쇼 하면 평소에 못 보던 수입차들, 어떤 슈퍼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러 오는 장인데, 너무 국산차들이 진짜 멋있어지고 눈을 못 돌리게 하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멋진 수입차들도 안 볼 수가 없죠. 벤츠, BMW 잡으러 한번 가보시죠. 자, M3 투어링. 이제 드디어 이 차를 보게 되네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차인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M3는 투어링은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훌륭한 디자인의 차량인 것 같아요. M3는 어떤 자동차 매니아나 소수층을 위한 자동차일 수 있거든요. 사실 너무나 고출력 차량이고 너무나 데일리로 타기엔 힘든 차량인데,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340i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340i도 투어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또 개개인에 따라서 340의 출력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340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340보다 훨씬 고출력 차량이 이 M3라는 멋진 차량, 거기다가 이 뒤에 투어링까지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까지 가미된 너무나 훌륭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 BMW가 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340도 좋은 차량이었는데 거기서 투어링도 만들어주고, M3 누구나 갖고 싶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M3는 나 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인 것 같은데, 이럴 때 M3 투어링까지 딱 탄생시켜 주니까 안 살 수가 없죠. 이건 바로 집에서 이거는 고출력 차량이지만 뒤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어, 뒷자리도 굉장히 훌륭해, 이런 식으로 집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와, 보세요. 이 네발 머플러, 진짜 이게 고성능 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런 양쪽에 네 발로 박혀 있는 것도 물론 멋지겠지만, 이 틀을 깬 머플러의 모습, 정말 슈퍼카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뒷모습만 보면 그냥 M3 아닌 것 같은데 싶다가도 밑에를 보면 M3인 것 같고, 고성능 차와 실용적인 걸 한꺼번에 잡은 완벽한 차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정말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뒤가 이렇게 외관형 투어링으로 바뀌어도 이 M3의 멋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적재 공간도 보시면 좁지가 않거든요. 일반 M3도 사실 3시리즈 바디 기반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3시리즈와 똑같지만, 3시리즈라는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건 SUV처럼 다 뚫려 있는 외관의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 M3 하면 굉장히 불편한 차잖아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데일리로 타기 불편한 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뒷자리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여러분, M3 확실하게 이제 집에서 허락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최애 차량이라 그런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 차량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SL63AMG가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드림카였는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진 것 같고, 사실 예전부터 SL63이라는 차는 존재했었어요. 저도 너무너무나 갖고 싶었던 차였고 너무너무나 멋진 차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SL이 단종이 됐었거든요. 없어졌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AMG GT라는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모델을 대체할 모델로 벤츠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이 SL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차량이었는데, SL이 없어져서 슬펐던 와중에 이렇게 다시 벤츠에서 SL을 재출시해줘서 정말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 SL이라는 차량 같은 경우는 2억 원대가 넘는 차량이에요.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차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벤츠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면서 이 벤츠의 고급화 이미지가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보면 우린 럭셔리 브랜드야 라는 걸 딱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웅장한 포스부터 시작해서 럭셔리의 근본은 벤츠야 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내 내부 같은 경우는 기존 벤츠 실내 센터 페시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신기한 게 이 화면이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이 벤츠 SL63AMG 그냥 일반 모델과 SM63AMG 퍼포먼스 모델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벤츠가 원래 AMG를 국내에 출시할 때는 43 모델이나 혹은 53 모델 이런 것부터 출시를 하는데, SL은 63 모델부터 출시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가. 네, 일단 전시장 안쪽에서는 차량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전시장 바깥으로 나오셔도 외부에도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차량들을 시승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없게 안에서 주차장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실제 바깥으로 나가서 공도에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량 구매를 염두에 보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시승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시승 가능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벤츠, 그 다음에 르노코리아, 건물 반대편으로 가시면 제네시스까지 이렇게 3개 브랜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쉬운 점은 벤츠 같은 경우는 현재 EQB 차량만 시승이 가능하고, 나머지 전기차 시승 같은 경우는 모터원 매장에 가셔서 시승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쿨한 것 같아요. 전 차종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XM3 하이브리드, SM6, QM6, 이번에 새로 나온 QM6 퀘스트 등 다양한 차종, 그리고 최장 1시간까지 시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훨씬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느낄 수 있는 재미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반대편 제네시스에는 GV60, GV70, GV80 차량까지 시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모터쇼에 오셔서 꼭 시승까지도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울 모빌리티 쇼 많은 차들 정말 둘러봤는데요. 피디님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많은 차들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이제 다른 고객분들도 많아서 좀 자세하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오셔서 이제 차를 보시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만 있는 행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최대한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각각 차량들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각각 시승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